자, 많이들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36분 뭐 이렇게 되니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 주제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아이 영어 천재 만들기 뭐 프로젝트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오늘의 커리큘럼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은요, 먼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영어 공부 이렇게 시킨다고 봤을 때 어떤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건 엄마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학생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는 정도가 되니까 오늘은 말하자면 초등학생 정도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학생 정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좀 봐서 뭔가 제가 더 이야기 나눌 거리가 있으면 한 회 정도, 2회 정도 더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커리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냥 원서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앞으로도 쭉쭉 다뤄 나갈 예정이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아요. 뭐냐면 10살 미만의 아이들의 뇌는 영어를 배우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뇌에서 어떤 그런 일정 영역이, 뭐 여기쯤이었나? 일정 영역이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인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해서 뭔가 모르는 언어를 막 이렇게 듣게 되면 그 부분이 반짝반짝반짝반짝인답니다. 이렇게 뭔가 그 기계에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그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뇌의 그 일부분이 알아서 그 언어를 해독해주는, 독해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친구들은요, 쉽게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말을 배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무리 어릴 때를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참고로 저는 옛날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타입이고 특히나 어렸을 때 기억은 없는데, 옛날에 내가 이제 언제 어떻게 우리말을 배웠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면은 한글을 배운 기억은 있으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말을 엄마 아빠를, 엄마 오빠 아니고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내가 배운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1살, 2살 때부터 그냥 엄청나게 우리말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막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배운 그런 경우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모든 모국어들은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오케이, 10살 이하의 친구들은 그 언어를 배우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 뜻은 영어도 10살 이전에, 말하자면 어릴 때, 최대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겠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자면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은 오해라는 거죠. 어릴 때 조기 유학 가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라는 질문에 사실은 그게 또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 여러분들한테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답을 해보세요. 8살짜리 초등학생과 20살짜리 대학생이 하루에 같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 뭐 하루에 3시간이라고 봐도 좋고요, 하루에 5시간이라고 봐도 좋고, 하루에 1시간이라고 봐도 좋아요. 같은 양의 공부를 하고요, 정말 똑같은 집중력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 이 두 친구는 기본적으로 IQ가 똑같아요.
같은 말하자면 공부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똑같은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8살짜리 아이와 20살짜리 이 친구가 같은 시간을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 누구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잠깐만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오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의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댓글로 적어보세요. 8살짜리 초등학생이 똑같은 말하자면 100시간을 공부했을 때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늘까요? 아니면 20살짜리 대학생이 똑같은 100시간을 공부했을 때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늘까요? 자, 댓글로 적어주세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을 해서 20살이 더 영어 실력이 빨리 늘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따져보자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8살짜리 아이보다 20살짜리의 대학생이 어떤 그런 이해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암기력도 당연히 좋죠. 그래서 단어를 외운다 그랬을 때 8살짜리 학생은 막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말해보고 그래도 다음날 까먹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20살짜리 대학생은 워낙 그걸 또 많이 해왔으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 20살 되면은 이제 고등학생 끝나면은 암기력도 한창 올라와 있을 때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고등학생 내내 했으니까 한 단어 딱 보면 외우고 뭐 이렇게 하루에 20단어 정도 외우는 건 뭐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문법적인 거 그리고 독해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면은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정법 같은 거 20살짜리 학생한테는 1시간 설명해주면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서도. 근데 8살짜리 학생한테는요. 가정법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 자체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뭔가 문장을 만든다든지 말한다든지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100시간을 놓고 공부한다고 봤을 때 8살짜리 학생과 20살짜리 학생 누가 더 영어 실력이 빨리 늘 거냐?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20살짜리 학생의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늘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이야기의 끝은 아니에요. 왜냐면 20살짜리 학생의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모국어스럽게 나중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8살짜리 학생에게 있는 게 맞아요. 말하자면 일찍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하면 영어를 조금 더 내가 모국어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같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땐 20살짜리 학생이 훨씬 더 많이 배워가게 될 거라는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팁을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 저학년생에게 특히나 제가 좀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영어 신동이란 건 없어요. 조금 굉장히 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기는 한데 영어 신동이란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살짜리 아이는 결국 6살짜리의 수준의 영어를 하게 되고요. 7살짜리 아이는 결국 7살짜리 아이의 수준의 영어를 하게 되는 게 99.9%예요. 뭐냐면 가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보기는 하죠. 왜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TV 방송 같은 거 보면 뭐 8살짜리 아이가 4개 국어를 한다 그런 거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TV 방송 평소에는 안 보다가 영어 신동이라고 무슨 그리스어랑 막 뭐 4개 국어를 한다고 포르투갈어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번 봐요. 그리고 그 친구의 실력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건데 자 그런 경우가 정말로 있어요. 8살짜리 아이인데 또는 뭐 6살짜리 아이인데 와, 저 정도면 고등학생 정도의 말하자면은 영어 실력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보통은 제가 주위에서 TV에 나오는 거 말고 제 주위에서 우리 뭐 제가 아는 어떤 학원의 어떤 친구는 진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정말로요? 어떻게 잘하는데요? 한번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해서 보여주시면은 그냥 그 8살짜리 아이가 잘할 만큼의 영어로 8살짜리가 영어를 잘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8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만큼 영어를 막 잘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강조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자, 영어 공부라는 거는 마라톤인 거고 이게 6개월 만에 1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나 부모님들이 100%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또 말을 하게 될 거지만 우리 같은 반에 내 아들 내 딸 같은 반에 누구누구는 영어 너무 잘하는데 근데 특히나 자 조금 그 뼈 때리는 팩트 폭행을 좀 해보자면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면 영어를 잘한다는 저 아이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제가 되게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봤는데 난 사실 뭐 이해를 못하지만서도 근데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조바심이 나게 되고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뭔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서 저 아이만큼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 그런 일은 없어요. 첫 번째로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영어 실력이 막 이만큼 늘어가지고 와 우리 애는 더 이상 영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도 하지만서도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들은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잘할 만큼의 영어만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 다시 연결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자 여러분 보세요. 8살짜리 아이와 20살짜리 아이 같은 시간이 주어지면 20살짜리 아이가 훨씬 더 공부를 더 빠르게 많이 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보세요. 8살짜리 아이보다는요. 고등학생들이 같은 시간을 공부하면 훨씬 더 빨리 영어 실력이 늘게 될 거고요. 8살짜리 아이보다는 중학생인 친구의 영어 실력이 같은 시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더 빨리 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갭이 점점 줄어드는 거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년, 2년을 통해서 공부할 만한 내용이요.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보면 2개월, 3개월 만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부량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쟤는 영어를 너무 잘해. 그런 거에 기죽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막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야 근데 쟤만큼 따라가려면 지금 너 이렇게 기어다녀서는 안 돼. 지금 막 뛰어다녀도 부족할 정도야 라는 그런 조바심을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갖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엄마표 영어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잘못되면 제가 앞으로 들을 어떤 이야기도 접목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그럼요, 윤미님. 어릴 때 열심히 해놓으면 당연히 후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 맞죠. 어릴 때 하면 당연히 기초가 잡혀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영어를 시작하면요. 훨씬 더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편하게 느낄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입니다.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그쵸? 근데 뭔가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 전혀 그게 기죽을 게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영어를 공부했던 게 알파벳은 그 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알파벳도 다 몰랐나 싶기는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과외라는 걸 받아봤어요. 이거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죄송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를 공부했고 그때 첫 수업 때 어떤 걸 공부했는지도 기억이 나요. 막 to, am 막 이런 거, 비동사 막 이런 거. 비동사요? 동사가 뭔데요? 동사도 뭔지 모르는데 막 비동사부터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이. 자, 5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영어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뭐 듣고 읽고 쓰고 전혀 불편함이 없고 평상시에 뭐 말하자면은 원어민 친구랑 영어로 대화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저도 확실히 그 한계는 있는 게 영어로 방송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건 저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 영어로 방송은 못 하겠어요. 뭔지 아시죠? 친구랑 말할 땐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은데 영어 방송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담감을 제가 이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저한테는 100만 배 더 편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제가 쓰고 뭐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5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절대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늦은 시작이란 건 없다라는 겁니다.
지한군 오늘 또 와줬는데 지한군이 지금 그 중학생이거든요. 저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공부했던 제가 되게 아끼는 이제 친구고 학생이었고 뭐라고 적어줬냐면 유치원까지는 영어가 재밌었는데 초등학생 때 학원 다니면서 되게 영어랑 거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중고등학교에 해야 할 공부가 많아서 영어를 먼저 해놓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 자, 근데요. 자, 보세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그 우리가 어릴 때 영어를 해놓자라고 말을 해놓고 거기서 갖는 기대 심리가 너무 크다는 걸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래, 수학도 나중에 되게 중요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수학도 미리 해놓으면 좋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하자면 여러분들 7살짜리한테 미분 적분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7살짜리한테 미분 적분을 이해하는 건 그걸 기대하면 누군가가 와, 우리 애는 8살인데 아직도 미분 적분을 모른다? 그러면 당연하지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영어는요. 우리 아이가 원어민처럼 원서를 못 읽으면요, 우리 아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마치 그거는 7살짜리 8살짜리 아이한테 미분 적분을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 심리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도 미리 해놓자, 수학도 미리 해놓자. 근데 수학 미리 해놓자는 되게 나에 맞게끔만 그 미리 해놓자의 단계를 잡아가는데 뭔가 제가 보는 제 경험이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영어 공부 미리 해놓자 8살 때 원어민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댓글 한번 볼까요? 자. 맞아요. 결국 원하는 공부는 못하고 입시 위주의 공부만 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고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공부시켜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면 좋은지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해보겠고 좋아요. 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 지금 PD님이 다 받아줬고 있습니다. 해서 절대로 뭔가 나이에 넘어가는 기대치를 갖거나 우리 아이에게 또는 다른 아이가 너무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쟤는 정말 신동인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이런 식의 일들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먼저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되겠어요. 가장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좀 얘기가 길었고 1번이었고요. 자, 2번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차근차근 나이에 맞는 어떤 그런 기대치를 맞춰서 내가 아이에게 영어를 공부시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이가 어리면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분명히 이해력 자체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보다 20살짜리는 아이는 아니지만 20살짜리 친구가 8살짜리 아이보다 같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어릴수록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요. 그 뇌가 활성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노출시켜 주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장땡입니다. 어릴 때는요. 뭔가 외우게 시키거나 문법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거나 아니에요. 어릴 때는 노출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분명히 노출만 많이 시켜줘도 의식적으로 노력이 없어도 이 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언어로서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번이랑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냐면 그렇다는 거죠. 7살짜리 아이한테 막 하루에 20개 단어씩 외워. 너무 많은 기대 심리인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또 앞으로 항상 강조할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벌써 저희 라이브 방송 쭉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5번, 10번, 20번, 100번 들으셨을 텐데 아이가요. 영어를 싫어하면요. 그럼 게임이 끝나요. 왜 축구 같은 거는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까지가 전반전이고 영어 공부에 어렸을 때 하는 영어 공부에 전반전이고 이제 중학 내신도 준비를 하게 되는 이제 중학교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게 이제 5학년, 6학년이니까 그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가 후반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럼 후반전이 없어요. 축구는 전반전에 내가 3골을 먹어도 후반전 45분 무조건 합니다. 그쵸? 해서 내가 막 열내가지고 열심히 해서 팀이 우르르 하면은 막 4골 넣어가지고 역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 공부는요, 전반전에서 3골 먹잖아요. 전반전에서 그래서 우리 애가 영어랑 학을 떼잖아요. 후반전이 없어요. 후반전이 없어요. 그냥 경기 끝. 역전의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얼음부터는 연장전. 아니, 얼음부터 이제 또 새로운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말하는 노출이라 함은,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읽어주고,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영어 노출이 중요한 나이 때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예요. 특히나 더 어리면 더 좋고 해서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픽처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걸 막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 일부러 아이가 물어보면 당연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일부러 막 하루에 5개씩 외워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노출만을 가지고도 다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책 같은 거, 픽처북 같은 거 되게 글 짧은 것들을 같이 읽어주실 때는요, 어머니가 그걸 좀 읽어주고 간단하게라도 해석해 주실 수 있으면 정말 최고고, 막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중간중간 틀려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보면서 야, 엄마도 이거는 모르는 단어다, 한번 사전 찾아보자고서 사전 찾아보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근데 이게 이런 뜻이래 라고 이제 엄마가 영어를 어떻게 접하는지를 또 옆에서 보여주시면요, 그게 또 나중에 그래, 엄마도 영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왔지, 그래, 영어는 공부하는 거야, 나도 당연히 영어 공부해야지, 영어란 건 공부하면서 내가 쓰는 언어인 거야 라는 인식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이런 얘기 하기는 할 텐데, 자, 해서 어렸을 때는 그 영어의 노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댓글이 이제 불 나네요. 여러분들 댓글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걸 답을 해드릴 만한 건지 아닌 건지 먼저 읽고. 윤미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노출이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저것 많이 들려주면 되는 건가요? 뭐 6살인데 정말 노출 다양하게 했고 DVD, 영화 그리고 팝송까지.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말을 배운 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살 때, 2살 때 우리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노출이 됐죠. 그 노출이 된 우리나라 말 자체가 뭔가 수준에 맞는 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무조건 노출이 됐잖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끼리 얘기하는 것도 애들이 듣고 있을 거고, 그냥 나는 누워있는데 저기 어딘가에 틀려져 있는 TV 소리도 듣게 될 거고, 그런 식이에요.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유치원생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이의 뇌가 그 액티베이티드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자, 좋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3번째 그럼 팁은 뭐냐? 다시 한번 그 8살짜리와 20살짜리로 돌아오고, 그 그림을 계속 잊지 마세요. 20살짜리가 훨씬 더 언어를 빨리 배워, 이거. 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8살짜리 아이가 어쨌거나 같은 시간을 공부할 때 20살짜리 친구보다는 영어 실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폭은 적겠지만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더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친구들은 영어가 외국어인 거잖아요. 아무리 5살 때 시작을 해도요, 5살 때 이미 우리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시작할수록 영어도 모국어처럼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영어가 외국어가 되는 순간 이 외국어라는 건요, 모국어의 수준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어떤 외국어 실력도요, 내 모국어 실력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그냥 생각해 볼게요. 애들이 아니라 우리를. 자, 제가 앞으로 100만 년을 영어를 공부해도요, 제가 영어를 지금 제가 우리말을 하는 이 우리나라 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우리나라 말보다 더 잘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뇌 구조상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이제 어릴 때 영어를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도요. 결국은 우리말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영어도 나중에 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한번 돌아보시면요.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글을 잘 쓰든지 책을 많이 본다든지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뭐든 상관없어요. 듣기는 제외. 듣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잘하니까. 읽기를 잘하거나 말하기 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말, 영어도 웬만하면 잘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자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외국어를 배워도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조기 유학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조기 유학이 아니더라도 되게 어릴 때부터 우리말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애니까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할 거고 나는 영어 공부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을 딱 하신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 같이 아니면 유튜브 등등에서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이런 조언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었냐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주고 그냥 첫 번째 책부터 계속해서 영어 책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말도 어눌해지고 우리나라 말이 어눌해지니까 영어 실력도 향상되는데 한계가 지어집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팩트 포킹이고 되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그런 친구들을 종종 봐요. 뭐냐면 차라리 저처럼 뭐 고등학생 때 가고 그런 친구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약간 그 8살, 9살, 10살, 11살 이때쯤 간 친구들이요. 그때 갔어요. 근데 뭔가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말대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말도 안 컸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뭔가 10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밖에 안 돼요. 평소에 몰라요. 평소에 모릅니다. 그냥 밥 먹었어. 이런 대화를 할 땐 그런 게 절대 티가 안 나는데 뭔가 토론을 한다든지 뭔가 본인의 감정을 막 설명을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애가 뭔가 되게 말이 어눌해지고 뉴스 같은 거 못 알아듣고 교포 친구들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실력이 40점 정도잖아요. 보니까 근데 영어도 40점밖에 안 되네. 역시나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기는 잘하지만 이 정도 영어로는 결국은 대학교 가서 뭔가 공부할 정도 수준까지는 또 안 되는데 이런 되게 애매한데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었고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지혜님도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일본으로 가서 국제학교 다니는 10살 된 아는 아이가 영어는 우리 딸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잘하는데 가만 보니까 2년만 더 있으면 한글은 우리 딸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가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조기 유학을 가면 우리나라 말은 이미 어느 정도 하는 애니까 외국 나가서 영어만 딱 배워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8살 때 조기 유학하면요.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다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모국어가 될지 막 이러다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둘 다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기 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포인트는 우리말을 결국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자 우리말 책도 많이 읽어주라는 우리말 책도 계속 빠짐없이 열심히 읽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계속해서 올라오는 댓글 중에 어떤 그런 트렌드가 뭐냐면 근데 부모님의 조바심이란 게 그런 거죠. 엄마의 조바심이 아빠의 조바심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조바심만 없다고 치면 저는 사실은 7살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말 책만 많이 읽혀줘서 애가 우리나라 말만 똑부러지게 잘해도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는 제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얘가 어느 정도 멀머리만 있으면 영어 가르칠 수 있으라는 자신감도 있어서겠지만 우리말을 잘 못하면 영어 100% 잘 못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말이 아직은 약간 내 애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영어로 섣불리 넘어가지 않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조바심만 참을 수 있으면. 근데 7살 때 8살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말을 못 배워버리면 그거 돌리지 못해요. 우리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말이 정말 중요해요. 자 3번째 포인트였어요. 4번째는 아까 또 잠깐 얘기 나눈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또 해주셨는데
아이는요 100%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죠.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저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을 몇 년 동안 접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 당연한 것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당연히 보고 자라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뭐냐? 엄마 아빠가 영어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따라서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긍정적인 칭찬 같은 걸 막 해주고 기뻐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은 또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워낙 당연한 거죠. 워낙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어느 분이 댓글로도 남겨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다는 잘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영어를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어를 공부를 잘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야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참고로 제 부모님은 영어 못하십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어머니가 영어를 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웃긴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와이에서 2년을 사신 적도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유학 다 끝내고 이미 영어 가르치기를 시작한 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와이 가서 2년 살고 오신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하와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놀러 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영어를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 영어 잘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영어를 잘해야지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아버지가 사실은 작가시고 그래서 언어적인 소질을 제가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옛날부터 봐왔던 게 아버지가 책을 읽고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말을 사전에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저는 계속 봐오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당연히 찾아봐야지 우리나라 말도 공부하는 게 맞는 건데 영어를 왜 공부를 안 하려 그래? 라는 그냥 그게 말하자면 사고방식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런 것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실 수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사실 웬만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사실은 많겠어요. 이해되시죠?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야지만 아이가 영어를 잘 배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그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자면 그 얘기도 드렸죠. 픽처북 같은 거 읽어줄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아이 앞에서 단어도 찾아보고 그런 거 보여주셔도 된다고. 엄마 아빠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하는 걸 재밌어 하고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줘서 아이가 영어 공부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초이님이 지금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동감이에요. 제가 원서를 읽으니까 저희 딸도 보고 싶다며 자기 책도 사달라 했어요.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후로는 잘은 몰라도 자기가 종종 책을 펴보고 글을 따라 써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심어주시면 말하자면 축구 경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전반전에서 한 골 넣고 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선제골 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영어 공부를 좋아하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영어를 공부를 좋아하고 본인의 의사로 영어 공부를 또 하는 건지를 아이들은 잘 캐치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연기를 잘 하시든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타실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척을 잘 하시든지 연기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쉬운 것부터도 좋으니까 본인도 조금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즐기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시우청님이 지나갔어요. 댓글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댓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애 앞에서 원서 읽기 녹음을 하고 쉐도잉을 해요. 쉐도잉을 하면 옆에서 틀린 거 지적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녀분이 엄마 이거 틀렸어 이런 거 좋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좋아요. 엄마도 영어 못하고 엄마도 틀린 게 있네 라는 거를 아이가 보게 되면 아이도요
더 부담 없이 도전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엄마도 틀렸으니까 근데 엄마는 좌절 안 했는데 나는 왜 좌절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이제 한 반 정도 왔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자, 지금 저희 피디님이 소리 피디님이 오늘 완전 지금 바쁘세요. 막 댓글 보면서 막 적고 지금 앞에서 난리가 나셨는데 조금 이따 전반적으로 Q&A 한번 해볼게요. 러브샤이님이 우리 딸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가정법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뭔가 아는 체 할 때 와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너 대단하다. 그런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진짜 오래 남고요. 그리고 그런 칭찬을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재밌게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더 접하게 되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경우가 진짜 많아요. 도움이 되세요? 좋네요. 쑥쑥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계속 가보죠. 자,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영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럼 아이들도 그 똑같은 관심을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넘어갈게요. 이제는 살짝 초등 고학년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의 이야기예요. 왜냐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5학년짜리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아빠 엄마가 뭐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또 노출을 시켜준다고만 해서 실력이 쌓이지 않게 돼요. 왜? 그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영어 학습을 담당해주는 그 뇌의 그 영역이 꺼지거든요. 꺼져요. 이제 비활성화됩니다. 근데 비활성화 된다고 해서 그냥 그게 슝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비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어디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 있는 그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꺼지면요. 더 큰 뇌의 영역들, 수리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파워가 옮겨가요. CPU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출을 시켜주는 것만으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설명을 해주고 암기를 시키고 해줘야 돼요. 즉 학습을 시작해줘야 되는 게 그 2학년에서 3학년쯤 정도가 됩니다. 되게 빨라요. 근데 물론 자 아이들마다 요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꼭 기억하세요. 나이대에 맞는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너 이제 3학년 됐고 그 정도면은 뇌의 그 언어 영역이 꺼졌을 때쯤 됐으니까 그래 승규쌤이 너 이제 학습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 갑자기 1월 1일부터 자 오늘부터 단어 10개 외워.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건 뭐 같은 거냐면요. 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됐으니까 오늘부터 네 용돈 네가 벌어서 써. 이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단계적으로. 3학년이 되면이 아니라 2학년이 될 때쯤부터 하루에 자 우리 한 단어만 외워볼까로 시작을 한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그러면은 그 배운 한 단어랑 문장 하나만 외워볼까? 말하자면 헬스장 가서 우리가 팔굽혀펴기 할 때 이게 저 10개 힘들어요. 그럼 5개부터 시작할게요. 이번에 6개 해볼까요? 이번에 7개 해볼게요. 2kg 아령부터 들어볼게요. 4kg, 6kg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저희 아이가 3학년이 돼서 어제부터 단어 20개를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는데요? DVD만 봤어요. 너무 갭이 커요. 그럼 아이가 못 따라오죠. 그리고요. 제가 같이 영서당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저는 영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운동하는 거랑 굉장히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운동도 갑자기 하면요 근육이 다치고 끝나요. 부상당하고 맙니다. 아무 운동도 안 하다가 오늘 필 받아가지고 팔굽혀펴기 막 200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움직이질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갑자기 너무 갭 크게 빵 시작을 했다가
아이가 학을 떼버리면 그거 너무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포인트는 3학년부터는 기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 자, 근데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게 많아서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쨌거나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해서 영어 노출에 대해 집중을 계속 해오셨으면 그래서 그 노출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도를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이해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세요. 뭐냐면 Frozen 겨울왕국 그 DVD를 저희 아이는 100번은 봤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주시면 사실은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역시나 영어를 잘해서 그냥 모든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들어요. 그러면은 방금 그래서 엘사가 뭐랬어? 방금 그래서 안나가 뭐랬어? 방금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 뜻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마치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근데 그럼 그게 최상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애가 난 영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는 갑자기 그렇게 막 시험같이 나한테 질문을 하지? 라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말하자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해서 아이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럼 어떻게 아이의 이해도를 점검하면 되나요? 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럼 제가 영어를 공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걸 자 뭔가 나는 너를 테스트하는 중이야 그런 의도 없이 그리고 뭔가 정말로 엄마가 아빠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다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어쨌거나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학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물어보면 애가 우리나라 말로 대답을 해주겠죠. 자 우리는 그냥 얘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알면 되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로 나한테 발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도 돼요. 방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막 말을 할 겁니다. 방금 무슨 안나가 이렇게 했는데 엘사가 그래서 가서 지금 노래 부르는데 그러면 와 저 노래는 그래서 무슨 뜻이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물어보면 애가 신나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못 하겠죠. 우리나라 말로라도. 그런 식으로만 그냥 물어봐도요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됩니다. 뭔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고 파악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78.2%를 파악했구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대충 정도 이해하는지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물어보고 줄거리가 어떻게 됐어? 지금 쟤는 왜 울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건데 쟤네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줄거리만 관련해서 물어봐도 아이가 신나서 얘기를 하는 것만 딱 들어보면 어느 정도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막 분위기가 좋잖아요. 막 그래서 엄마가 관심을 가지면 애도 얼마나 신나게 말하겠어요. 그럼 그때 너는 그러면 저기 나오는 영어 문장 다 이해돼? 한번 슬쩍 물어보시는 거죠. 와 엄마는 저거 말이 빨라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누구누구는 저거 다 이해가 돼? 방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되게 말하자면 가드가 내려간 상태잖아요. 엄마가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몰라 이러고 막 다 말하고 그런 애들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약간 이제 어렸을 땐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쿨하게 아니야 다 이해는 못하는데 그림 보면 어느 정도 보여 라고 본인 스스로가 되게 인정을 하든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진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저기서 나왔던 저 단어 내가 어제 유치원에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도움이 또 되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해요. 자백을 막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뭔가 내가 그 선생님처럼 강사처럼 콕콕 찝는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사선다지 문제를 내가지고 몇 개를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7개를 내가 문제를 냈는데 5개를 틀리더라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 필요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학원 가서 그리고 그거 너무 이십시스럽잖아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의 영어 이해도를 점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마다 그 언어 학습 능력이 다르고요. 그리고 언제 시작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노출을 시켜줬지만 실제로 그게 아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웃었던 이유 중에 지금 방금 누구셨죠? 그 최선을 다합시다님이 5살 아이 머리 어깨 머리 발 무릎 발 100번 정도 노래를 들었는데 눈, 코, 입을 영어로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 표정이었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출시켰으니까 얘는 이해했을 거야 라고만 역시나 우리가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아이들의 영어도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이는 어떤 그런 댓글 중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DVD랑 원서 읽기를 막 시켰고 어쨌거나 나는 노출을 많이 시켰으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돼서 뭔가 좀 공부나온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뒤통수 맞았어요 라는 댓글이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왜 뒤통수를 맞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왜 노출이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출만 맹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이의 학습의 어떤 그런 능력과 함께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많이 노출을 시켜줬느냐와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나는 많이 보여줬으니까 영어 실력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겠지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1, 2학년 때까지는 노출을 하는 것에만 그 어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아이가 그래서 영어에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게끔 만드는 데 취지를 이제 우리가 두고 노출을 시킬 수 있지만 2학년에서 3학년쯤 넘어갈 때는 분명 학습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3, 4학년 때까지 노출만 시켰다가는요 딱 뒤통수 맞기 좋거든요. 해서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아이의 영어 이해도를 어쨌거나 노출을 시켜주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Q&A 우리나라 말로 자세히 물어보고 관심을 내가 가져주고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대화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엘사 네가 엘사라면 너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도 좀 연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6번째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이해했는지 뭐 학습도도 점검을 좀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해서 단어도 좀 공부해주고 문법 공부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 또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거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제 어쨌거나 공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를 보면 됐고 어쨌거나 책을 그냥 보면 됐고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됐고 이런 부담 없는 환경에서 단어도 어쨌거나 외워야 되고 그리고 문법도 뭔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런 공부의 영역으로 싹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줘야 되는 꼭 한 번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그 연결고리 그 다리가 뭐냐면요.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 영어 공부가 중요한지를 아이들이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들도요. 그래요. 아무리 어린 친구들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해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과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시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그냥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도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랑 이 이야기를 안 하세요. 왜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왜 엄마가 영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 스스로 왜 내가 영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말하자면 커리큘럼을 짜준 거다라든지 등등의 이유를 말하자면 아직 우리 애는 어려서 몰라요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대화를 안 나누세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그냥 역시나 팩트 폭행 해볼게요. 자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4학년짜리 아이한테 막 어려운 가정법을 막 설명하면서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왜 영어 공부가 중요한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정법을 이해할 정도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웬만하면 이해합니다. 가정법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요 그냥 뭐 있을까요?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말은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공부로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시점쯤에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단어를 외워놓는 게 너의 공부 실력에 좋으며 왜 문법을 공부하는 게 너의 독해 실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래서 네 영어 실력, 독해 실력이 나아지면 왜 좋은지를 설득을 시켜주는 그 과정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 언젠가 그냥 우리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현타가 와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도대체? 뭐야?
난 게임하고 싶은데? 뭐 애들이 이런 말투로 말하진 않겠지만 왜 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게요. 영어라는 게임에서는요. 45분 전반전, 45분 후반전이 있다고 했을 때 전반전에서 3골 먹고 게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후반전이 없어요. 축구처럼 앞에 전반전에서 3골을 먹어도 후반전이 있어가지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는요. 아이들이 한 번 학을 떼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10,000명에 한 번 정도 있겠죠. 근데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영어 아이 실력 어쩌고 저쩌고 다 그냥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전반전에서는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는 그것만 해도 성공인 건데 자 보세요. 박상환님이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제가 영어에 질려버려서 공부를 안 한 타입이에요.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이도 따로 영어 학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걱정되기도 하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해서 저와 함께 영어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감해요.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죠. 그 얘기 지금 전반적으로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영어 공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데 재미없어. 이러고서는 때려쳤다가 근데 나중에 애가 생겼는데 근데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해야 되네. 자 본인의 자녀만큼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어에 학을 떼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리고 공부가 되면 어쨌거나 재미가 빡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걸 공부하는 건지 결국 그래서 네가 영어를 잘하면 네가 원하는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설득을 해주시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냐면요. 영어 아이를 취미랑 연결시키세요. 영어의 영어를 그렇죠? 영어의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의 영어를 그 아이의 취미랑 연결을 시키세요. 아이가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하면요. 엄마가 네가 원하는 영화 다 보여줄게. 근데 한 편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 단어 20개씩만 공부하고 문장 5개씩만 외워볼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냐면 뭐 그냥 승규라고 해볼게요. 승규야 너 영화 좋아하는 거 혹시나 나중에 이런 영화 막 만드는 일 같은 거 해보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영화를 만들려면 봐봐. 여기 배우들 다 영어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네가 영어로 대사를 써주고 그래야지 이런 영화 만드는 것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야. 라든지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 비슷한 댓글들을 되게 많이 적어주시는데 자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온 거 하나만 읽어보자면 어디 갔죠? 어디 갔나요? 윤정선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제 초4 올라가는데 야구 광이에요. 처음엔 치어리더에 관심을 가져서 춤만 추고 다녔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외국인 야구 용병에 관심을 가지면서 꿈이 스카우터로 바뀌고 나서 영어에 급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영어를 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영어는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시험 점수를 내는 게 내 목표야가 아니라 영어를 내가 해야 내가 스카우터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에 용병 선수를 뽑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는 야구장 맨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연결고리를 딱 지어주시면요. 영어 공부 안 시켜도 해요. 영어 공부 안 시켜도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한 4학년 5학년 됐는데 그 정도까지라고 하면요. 저는 약간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전반전에 7골 넣고서는 후반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야. 거의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이의 그 취미 또는 꿈과 영어를 연결시켜 주세요. 해서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네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만들려면 네가 영어로 대사도 쓰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네가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영화를 좋아하면 특히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걸 텐데 왜냐면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여주니까. 근데 10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중에 9편이 디즈니일 겁니다. 자, 디즈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 디즈니 랜드가 있고 그리고 이 디즈니 회사에 가면은 막 이런 것들도 한대 저런 것들도 한대 막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뭐 디즈니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 다큐멘터리도 보여주고 아이가 디즈니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디즈니에 취직을 하고 싶다든지 별을 좋아하는 애한테는 야 나사라는 곳이 있는데 뭐 이런다든지 뭐 처음부터 외국에 취업을 장려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아이가 갖고 있는 취미를 가지고 영어랑 연결을 시켜서 이래서 영어를 잘하면 네가 그 좋아하는 그것을 더 네가 많이 잘할 수 있어라고 설득을 시켜주세요. 그거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설득을 시킨다는 관점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공감이 좀 가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영서당에 취직하도록 설득해봐야 되겠네요. 그 먼지님의 아이가 몇 살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서도 그 아이가 영서당에 취직할 나이가 됐을 때까지 영서당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영서당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초3 올라가는 아들은 축구에 빠져 있어서 그걸로 동기부여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7번째 팁으로 가볼게요. 자, 해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왔고 이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 그럼 부모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애가 중학교 내신을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태까지 우리 애가 공부한 거는 말하자면 일반 영어죠. 영화 보면서 원서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제 회화 뭐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어쨌거나 중학교 내신으로 가면 시험 영어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일반 영어를 믿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리고 그건 불안해하는 게 맞거든요. 그건 조바심이 아니에요.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시기는 상당히 또 변화가 급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일반 영어랑 시험 영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영서당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영어 원서 읽기 강의를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일반 영어 영역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라도 더 팔아서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어 원서 뎁다 읽으면요. 중학교 내신 다 커버됩니다라고 되게 무책임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근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먼저는요. 영어 원서만 무작정 엄청 읽는다고 중학교 내신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신은요. 내신대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중학교 내신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자 이건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은 쓸데없는 이게 영어를 내가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작정 원서만 잘 읽었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포인트는 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원서 읽기를 빡세게 해서 영어를 진짜 잘하면 영어를 그냥 진짜 잘해요. 그러면 중학교 대신 뭐가 나와도 아마 잘 맞추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영어를 내가 미국에 가서 뭐 영국에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뭐 말하자면 투부정사 4가지 용법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원어민이랑 1시간 동안 대화를 잘한다고 해도 틀릴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게 중학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진짜 저는 너무 서글픈데 왜냐면 그런 건 진짜 영어를 잘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일반 영어와 시험 영어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5학년 때가 됐으면 그럼 5학년부터는 시험 영어에만 집중할 거냐? 아니요. 두 개의 비율을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원서 읽기, 영화 보기 여기에다 이제 100% 집중을 좀 하셨다면 5학년 때는 뭐 20대 80, 6학년 때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금씩 이제 맞춰 나가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일반 영어에서 시험 영어로 넘어가는 기준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 영어 정도의 측면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챕터북에서 뉴베리 정도의 수준까지를 읽을 수 있게 되면요. 만약에 이건 그냥 전반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영어의 관점에서 원서의 관점에서 챕터북에서 뉴베리 정도의 수준까지를 아이가 읽을 수가 있어요. 사전만 있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러면 시험 영어로 넘어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 내려고 내는 그런 문제들만 조금 더 공부해주면 내신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을 수준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보통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애가 근데 아직은 챕터북 읽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러면 또 이게 내신은 내신대로 해줘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챕터북 그리고 뉴베리 수준 정도까지도 읽게끔 한번 해볼까라는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나가시면, 그러면 이제 넘어갈 때, 시험력으로 넘어갈 때 그 오류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실 수가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험 영어로 근데 이제 또 넘어갔을 때는, 그렇다고 시험 영어로만 공부하면 또 재미없거든요. 시험 영어를 공부할 때도 언제나 일반 영어에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거나 시험 영어라 그러면은 많은 부분 어휘랑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데서 보통 시험이 또 나오니까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요, 아이가 언제나 그 배운 걸 가지고 작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 영어를 시험 영어로서 공부를 했어도 이게 꾸준히 일반 영어, 정말 내 영어 실력에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요, 그 뒤에 슬라이드가 되게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제 7가지 팁이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님의 마음가짐에 대한 팁도 막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도 있냐면 Nate the Great라는 원서 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봄에 있어서 이런 단계 저런 단계를 거쳐 가보시면 좋아요를 또 설명해 드릴 그러려고 했는데, 참고로 그 보니까 그 도치맘에서 Nate the Great 올해 초에 공구를 이미 한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사지 마시라고, 이미 있으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Nate the Great,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눴었죠. 이게 이제 readers, 말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뭔가 읽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난이도에 잘 맞아떨어지는 책이 이 Nate the Great 시리즈여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원서 읽기를 처음 접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참고로 그래도 혹시나 이거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도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치맘에도 지금 공구 링크 지금도 걸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또 여기다가 링크 걸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싸게 또 롱테일북스에서 제공해 주셔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아이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한 권당 1900단어 정도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AR 지수가 2.0에서 3.2인가요? 그러니까 원어민 수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는, 그리고 어른들이 읽어도 재밌는, 정말 그냥 전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당연히 되게 유명한 책이고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사실 완전 필독 도서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읽혀주신다면 이런 과정으로 한번 해보세요도 제가 이미 준비를 했는데 벌써 11시 40분이 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Q&A도 해야 되니까 요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Q&A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피디님, 제가 그 질문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자, 질문 한번 제가 볼게요. 쭉 한번 보죠. 와, 질문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먼저 쭉 한번 읽으면서 그 중에서 재밌는 걸 제가 골라 볼게요. 어릴 때는 읽기보다 듣기의 비중이 더 높은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뭐냐면, 자, 다시 돌아가서 혹시나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이 영상 자체가 내일 한 오전이나 오후쯤 되면 영서당TV 유튜브에서 영서당TV 이렇게 영서당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편집돼서 올라갈 거예요. 앞에서부터 좀 들어주셔야 돼요. 중간부터 들어버리면 제가 하는 말들을 오해할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은 언어를 해독해주는 그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노출을 시켜주면 그냥 그게 다 이제 언어의 경험이 돼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읽는 거보다 듣는 거를 더 편애하기는 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이가 그냥 듣는 게 편하지. 읽으려면 어쨌거나 알파벳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단어 읽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듣는 거는 그냥 소리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를 조금 더 편해하기는 할 텐데 자 근데 무조건 듣기만 시키면 안 되는 게 어쨌거나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하자면 원어민 아이들이 영어 듣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어 읽기를 하고 등등 거치면서 가져가게 되는 그 영어 노출의 양과 우리 아이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에 이제 영어에 대해서 노출되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영어만 들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말도 이만큼 듣고 영어는 요만큼 듣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은 먼저 듣기로 해주시는 게 좋고 듣기를 보통 아이들이 편해하긴 할 거지만 자 근데 듣기만 하면요. 듣기만 하고 이거를 뭔가 읽는 것을 같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이 알파벳이 이 단어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인 거고를 아이가 뭔가 머릿속에서 파바바박 정리해내기에 아무리 뇌에 그 영역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리해내기에 뭔가 전반적인 양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를 해주시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읽어주시고 오디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오디오북으로 먼저 듣고 그리고 읽고 또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오디오북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읽기와 듣기를 섞어서 해주시는 게 언제나 가장 좋습니다. 몰빵은 안 돼요. 읽기만 오디오만 이 몰빵은 안 돼요. 언제나 그 중도를 달리셔야 되는데 읽기와 듣기의 어떤 그런 비율은 한 번 읽었으면 이제 눈으로 보면서 오디오북으로 한번 또 들어보고 그럼 오디오북으로만 한번 또 들어보고 뭐 들으면서 따라 말해보고 근데 언제나 그 읽기가 좀 있어야 아 이렇게 소리가 나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고 그럼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 이런 알파벳 이런 소리가 나나봐 그리고 그걸 이제 배우면 그게 파닉스란 말이죠. 그걸 배우면 나중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내가 아는 저 단어가 저렇게 읽혔으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읽히지 않을까 그런 연결고리들을 훨씬 더 아이들이 쉽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좋고 비슷한 맥락에서 노출과 리딩을 꾸준히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노출이 리딩으로만 노출된 거면 당연히 발음이 안 좋을 거고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읽고 듣고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구나의 연결고리를 아이들이 계속 만들어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되겠고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발음은요. 노출과 상관없어요. 발음을 잘하려면 발음을 연습해야죠. 발음을 잘하려면요. 많이 따라 말하게 하고 발음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출을 막 시켜준다고 발음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발음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죠. 왜냐면은 올바른 발음이 뭐라는 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존재할 테니까. 근데 발음 연습은 한 해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애가 발음이 안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워낙 당연한 거니까요. 자 좋아요. 우리나라 말로 읽었던 책을 영어 원서로 보여주는 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아이가 영어를 부담스럽게끔 느끼지 않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괜찮은데 어느 정도 아이가 영어를 읽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흥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부담은 없는데 흥미도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또 읽어? 분명히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그런 생각들을 아이가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비율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책 읽어주면 해석을 꼭 해줘야 하나요? 웬만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친해지고 엄마가 옆에서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는 것도 아이가 보면서 이런 경험이니까 근데 이제 해석을 안 해주면 아이가 뭘 내가 이해하는 거지 뭘 읽고 있는 거지를 잘 모를 거거든요.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지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읽어주면 좋은지 그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가져보겠고 원어민만 있는 학원에 보내는데 괜찮을까요? 예비 초1 예비 초1이면 아직 유치원생이죠.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그런 곳에 간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리고 싶은데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은 우리나라 말로 배우는 게 훨씬 쉽지 영어로 배우는 거는 어려우니까 불필요하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 또래고 그때 원어민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학원이 얼마냐 엄청 비싸 막 이런 거면 또 아니겠지만 보내실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보낸 다음에 그냥 완전 손 놓으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내가 테스트해주고 확인해주고 점검은 해줘야 됩니다. 학원 보냈으니까 그냥 나는 손 놨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엄마표 영어는요. 엄마가 뛰어들어서 아이랑 같이 해나가는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엄마가 30분 고민해서 학원 보내고 4년 동안 그 학원에 우리 아이를 맡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쭉 한번 가볼게요.
2학년 돼서 학원 보내기 시작하니 다른 과목도 해야 돼서 노출시켜줄 시간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영어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이 아이가 어디에 집중했으면 좋겠냐는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아이에게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이가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냥 혹시나 내가 하는 것도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역시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 곧장 내려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수학도 영어 원서로 공부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영어를 짬뽕으로 쓰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수학을 영어로 설명시켜준다?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아이가 영어에 학을 떼기 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왔고 그 영어를 까먹게 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학원에 보내서, 근데 그 학원에서는요 뭐 영어도 영어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수학도 영어로 가르치고요, 과학도 영어로 가르쳐요. 그런 거면 아이가 이미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좋지만, 우리 아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대로 갔어요. 그거는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돼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고, 아이의 성격, 아이가 도전을 좋아하냐, 그래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냐, 아이가 그걸 싫어하냐, 이런 거에 달려 있지만, 자, 다시 한번,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가 영어에 학을 떼면요, 나 영어 너무 싫어라고 한번 그게 박히면 후반전이 없어요. 축구랑 다릅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까지만 해서 뭐 영어 할 만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으면, 그때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점점 머리가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못했던 공부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끔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 관점에서 수학을 영어로 아이가 공부한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조언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지하세요 뭐 이건 아닌데, 그냥 제 논리는 그래요. 문법을 늦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관심 보일 때 시작하면 되나요? 얼마나 늦게 시작하려고 하시는지가 중요한데, 자, 문법이란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이제 4학년 됐으니까 오늘부터 문법이야 가 아니에요. 문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한테 오늘 가서 팔굽혀펴기 200개부터 시작하자? 안 돼요. 아무 운동 안 한 사람은요, 팔굽혀펴기 아무리 남자라도 진짜 요즘 운동 안 하신 분들 많으니까 팔굽혀펴기 딱 정제사로 5개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200개로 시작하면요, 팔 끊어지고요, 그 다음날 병원 가서 깁스해야 될지도 몰라요. 똑같아요. 나이가 됐으니까 너 여태까지 문법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스며들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 있어서 일찍 시작해도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요. 자, 봐봐. 우리나라 말로 나는 뭐뭐 한다라고 할 때 그 나는을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고 뭐뭐를 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네가 앞으로 영어 보는 모든 문장들이 그런 식으로 주로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에 그냥 이 한 꼭지.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면, 뭐 가정법을 설명해주고 그럴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었죠. 3학년 때부터는 근데 이 정도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4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갈 때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1학년, 2학년이 문법 공부하기는 조금 빡셀 수 있지만 그나마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주면 전혀 문제 없고, 그래도 3학년이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2학년에서 3학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쉬운 거더라도 나이에 맞는 기대치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지만 문법에 대한 중요성과 등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스피킹을 잘하려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스피킹만 잘하는 건 없어요. 스피킹을 잘하려면요, 내가 듣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있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정도만 나는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어떤 문장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듣기 전에 내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근데 그 문장을 읽어서 이해한다는 거는 내 영어 문법과 어휘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자 보세요. 문법과 어휘가 뒷받침이 돼야 독해가 되고요.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귀로 들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내가 그 뭘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스피킹을 잘하는 건 그러면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외국을 가면 당연히 스피킹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에요. 왜? 영어를 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스피킹만 잘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됐든 성인이 됐든 항상 100% 사실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독해부터 그래서 아이에게 천천히 이렇게 밟아봐 가게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고, 자, 몇 개만 더 볼까요? 이제 파닉스 시작해야 하는 고학년은 어떻게 하죠? 하시면 됩니다. 사실요, 파닉스, 오케이, 자, 파닉스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이 이거 누구를 특정히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닌데, 유치원에서 어머니들한테 설명할 때요, 우리 유치원은 파닉스를 2년 정도 가르칩니다. 2년짜리 코스에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유치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는 파닉스는 파닉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어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좀 짧은 책도 읽고 이런 걸 다 포함한 파닉스를 이제 말하는 건데, 실제로 파닉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영어의 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영어의 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알파벳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알파벳들이 요때는 이런 식으로 저때는 저런 식으로 소리가 날 수 있다, 관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파닉스를 성인한테 설명하는 건요, 한 5시간이면 끝나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파닉스를 해야 된다고요? 하세요. 일주일이면 합니다. 진짜 집중하면. 실제로 영서당에 강의도 있고 하지만 강의를 이제 다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말 그 내용을 축약해서 하면요, 그리고 잘 개념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면요, 파닉스 영어 발음 3-4시간이면 설명돼요. 그걸 이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파닉스는 한 번 정도 다뤄보는 게 좋겠고, 사실 그 생각이 저는 100% 있어서 파닉스 강의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파닉스 강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해요. 나중에 저희 라이브로 파닉스 그냥 쭉 한번 이렇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나중에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될 거니까 2개만 더 해볼게요. 자, 학원에서 미국 교과서 이런 거 하던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영어 원서 외에 같이 하기에 좋은 교재는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외국 교과서 같은 거를 본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영어 교과서가 됐든 영어 소설 원서가 됐든 그 이야기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팝송이 됐든 다 똑같은 영어에 대한 노출인데, 아이가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교과서보다는 그냥 이야기책을 더 좋아하겠죠? 해서 교과서 책을 꼭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면 굳이 교과서 책에 그걸 하지 마세요는 아닌데, 아이가 그걸 재미없어하고 아이가 그냥 원서를 그냥 이야기책을 더 좋아하면 그냥 그 책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교과서를 읽고서는, 미국 교과서를 읽고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애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하면 그냥 애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야기책을 좋아하고, 근데 개 중에 교과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과학책 같은 거 좋아해서 개구리의 일생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막 이제 하이버네이션 뭐라 그러죠, 동면을 잤다가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 책 읽으시면 돼요. 그 읽게끔 하시면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읽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뭐 교과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아이는 되게 특이해서 뉴욕 타임즈를 읽고 싶어요. 읽게 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읽으면 됩니다. 수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읽고 싶어 하기만 하면. 하나만 더. 자,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DVD가 있는데 아이 수준보다는 높은데 보여줘도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지가 1억만 배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이걸 보고 싶고 읽고 싶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할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수준이 맞지만 아이가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안 읽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너무 어려운 거를 읽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책을 갖다 줬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은요, 그걸 동기부여의 방식으로서 활용을 하세요. 좀 어렵지 이건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맞아. 이거 원어민들도 고등학생은 돼야 읽는 거거든. 근데 이거 진짜 재밌기는 하대. 근데 요거를 네가 읽으려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 책도 진짜 재밌는데 요거 요렇게 읽고, 그리고 다음 책도 읽다 보면 나중에 저렇게 어려운 것도 읽을 실력이 분명히 될 거야 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어떤 최종 목표를
엄마표로서 동기부여로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자,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엄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나는 상대성의 아이작 뉴턴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2시간 40분짜리가 있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영화 자막편으로 구해다 주시겠어?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다 결국은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난이도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하면 어려워도 볼 거고 그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보고 싶은데 아이가 어려워하면요 그걸 동기부여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는 문법책은 제가 나중에 또 답을 드릴게요. 제가 문법책을 뭐 항상 그렇게 문법책에 대해서 특히나 아이들이 볼 만한 문법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 솔직히 제가 뭔가 추천을 빡 드릴 수 있을 만큼 리스트가 제 머릿속에 있지 않아서 제가 답을 당장 드리지 못하니까 요건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12시 넘었네요. 12시 4분 수요일이 됐고요. 오늘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그래서 아이에게 뭐 예를 들어서 원서를 읽혀준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읽혀주면 좋은지,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액티비티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 있어서 엄마의 아빠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유튜브 영상 편집돼서 내일 영성당 TV 거기 올라갈 텐데 요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댓글을 못 달아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댓글을 못 달고 제 댓글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다리실까봐 지금 그 스트레스에 막 짓눌려서 살고 있는데 내일은 좀 시간 내서 달아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엄마표 영어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그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100% 제가 참고해서 내용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 10시 반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과제 문장 자체는 없어요. 과제 문장 자체는 없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책 읽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이죠. 네이터 그레이트를 그냥 기준 삼아서 할게요. 도치맘으로 보고 계시는 인스타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공구로 많이 사셨을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갖고 계시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밑에 링크로도 나중에 내일 영상에서 또 이제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지 볼 거고, 만약에 갖고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접하게 해줄지 내가 좀 막막했었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한 1권에서 3, 4권 정도까지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훨씬 더 쉽게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정도로 이제 다음 주 광고 예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 PD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PD님 질문을 진짜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사한 것도 아니고 아마 다 치신 것 같아서 저희 PD님도 진짜 고생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나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재밌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활기찬 하루, 그리고 활기찬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